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냉장고 안에 독소가 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도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두신 그 음식들 속에도 조용히 신장을 갉아먹고 간을 망가뜨리는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이것은 공포를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에 직접 발표한 공식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입 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가 무려 1,454건. 그중 42%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적발된 것이 그 숫자입니다. 걸러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식탁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지금 바로 종이에 적으시거나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내일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동현 박사입니다.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신장과 간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을 더 이상 진료실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68세의 김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으셨고 담배는 구경도 못 하셨으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실 만큼 건강에 진심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눈두덩이 퉁퉁 붓고 오후가 되면 발이 신발 속에서 터질 듯 부어올랐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신부전증 3단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어르신의 식단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드시던 수입 식재료들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르고 또 고르셨던 그것들이 오히려 몸속에 독소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예순이 넘으면 이렇게 위험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의 신장은 40살이 지나면 해마다 약 1%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순이 되면 이미 역과 능력이 20%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간의 해독 속도도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젊을 때 몸이 하루 만에 처리하던 독소를 예순 이후의 몸은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독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을 타고 돌며 조용히 쌓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신호도 없습니다. 김 어르신처럼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식품은 바로 이 무너진 방어막을 파고드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들으시면서 지금 어르신의 주방을 머릿속으로 함께 떠올려 주십시오. 마트에 가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탐스럽게 자란 콩나물과 숙주나물 봉지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국을 끓일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비빔밥에 올릴 때도 늘 손이 가는 그 콩나물. 어르신 댁 냉장고에도 지금 한 봉지쯤 들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콩나물이 이렇게 굵고 탐스럽게 자라는데 원래 얼마나 걸릴까요? 자연 상태에서 콩나물은 일주일에서 열흘은 되어야 제대로 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마트에 깔리는 일부 수입산 콩나물과 숙주나물은 사나흘 만에 이 크기로 키워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식물 성장 촉진제, 즉 화학적 생장 호르몬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식물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시켜 짧은 시간 안에 크고 굵게 키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덫이라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잔류 화학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내분 비계를 교란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신호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호르몬 균형이 이미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매일 화학 생장 촉진제가 들어오면 그 혼란이 몇 배로 커집니다.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갑상선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고르실 때는 굵고 탐스러운 것보다 오히려 가늘고 소박하게 자란 국산 콩나물이 더 안전합니다. 가격이 2배라도 국산을 고르십시오. 매일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도 이렇다면
우리가 요리에 매일 두르는 그 기름은 과연 안전할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생선을 자주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고해 드릴 것은 참치, 황새치처럼 몸집이 큰 수입 대형 생선입니다. 생선은 건강에 좋다는 말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집이 큰 생선일수록 수은이라는 독성 중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공장 폐수 속의 수은은 먹이 사슬을 타고 올라갑니다. 작은 물고기가 먹은 수은은 중간 크기 물고기에게 전달되고 다시 참치 같은 거대한 생선에게 수만 배로 농축되어 쌓입니다. 이것을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참치 한 마리는 바다 전체의 수은을 몸속에 품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수은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미나마타병을 기억하십니까? 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먹은 주민들이 손발이 마비되고 말을 잃으며 결국 걷지도 못하게 된 그 끔찍한 비극입니다. 우리와 같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60이 넘으면 뇌세포는 30살 때보다 이미 25%에서 40%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회복력도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양의 수은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뇌와 신경계를 망가뜨립니다. 참치 통조림이나 참치회를 즐겨 드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시고 대신 고등어나 멸치처럼 몸집이 작은 생선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생선은 수은 농축이 훨씬 적고 오메가3 지방산은 더 풍부합니다. 수은이 바다에서 우리 몸으로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방 선반에서 바로 어르신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방 선반 위에 참기름병 하나쯤 올려두고 계신 어르신, 지금 잠깐 그 병을 가져와 뒷면 원재료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참기름은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국을 끓일 때도, 밥 위에 살짝 두를 때도 늘 함께 해온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입니다. 바로 그 친숙함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지금 그 병 뒷면에 향미유 또는 혼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저렴한 참기름 제품 중 상당수는 사실 진짜 참기름이 아닙니다. 옥수수 기름이나 유채씨 기름에 참가의 향을 인공으로 입힌 향미유입니다. 실제 참가의 함유량이 5%에서 10%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장지에는 고소한 참기름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속임수에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옥수수 기름과 유채씨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소량이라면 몸에 필요하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신호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60이 넘은 몸은 이미 관절염, 혈관염증, 신장염증 같은 만성염증의 불씨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매일 염증을 부추기는 기름을 두르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값싼 플라스틱 병에 담긴 기름입니다. 빛과 열에 노출된 플라스틱 용기 안에서 기름은 서서히 산화됩니다. 산패된 기름에서는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2025년 3월 국내 대형 식품 브랜드의 참기름 제품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브랜드마저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참기름병 뒷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원재료에 국산 참가에 100%라고 적혀 있고 유리병에 담긴 제품, 농협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친숙한 것일수록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친숙함을 이용하는 것들이 가장 오랫동안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싱싱해 보인다고 집어 드셨던 그 수산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속이 쓰리고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며 소화가 안 된다는 호소입니다. 위내시경을 해보면 지금 위벽이 얇아지고 곳곳에 염증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유독 하얗고 싱싱해 보이는 수입 오징어나 낙지를 자주 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시장에 가시면 유난히 새하얗게 빛나는 오징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연산 오징어는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약간 누르스름해지거나 붉은빛이 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마치 방금 잡아 올린 것처럼 새하얀 빛을 유지하는 오징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포르말린이라는 약품 때문입니다. 포르말린은 병원에서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보관할 때 쓰는 독한 방부제입니다. 수입 과정에서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하고 겉모양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이 약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위장 점막을 공격합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얇은 점막층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반복적인 염증이 생깁니다. 예순이 넘으면 위 점막은 이미 젊은 시절보다 훨씬 얇아져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도 훨씬 빠르게 손상되고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손상이 쌓이면 결국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상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포르말린은 위에서 흡수된 후 해독을 위해 간으로 전달됩니다. 그 과정에서 간세포까지 손상이 이어집니다. 시장에서 오징어나 낙지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무 하얗고 윤기가 지나치게 흐른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자연스럽게 약간 누런빛이나 분홍빛이 도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수산물입니다. 싱싱해 보이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눈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뼈와 신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세일 행사를 하면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의 통조림을 잔뜩 사다 두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오래 두고 드실 수 있고 가격도 아낄 수 있으니 현명한 소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깡통이 조금 찌그러진 통조림을 집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어차피 안에 음식이 멀쩡하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통조림 깡통 안쪽에는 금속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아주 얇은 코팅막이 덮여 있습니다. 이 코팅막이 제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합니다. 문제는 깡통이 외부 충격으로 찌그러지거나 오랜 시간 보관되면서 녹이 새울 때 시작됩니다. 이 얇은 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비스페놀 A라는 화학 물질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비스페놀 A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온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몸이 이것을 진짜 호르몬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면서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성 어르신께는 유방암과 자궁암의 위험을 높이고 남성 어르신께는 전립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는 이미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비스페놀 A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은 그 혼란이 몇 배로 커집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품 용기에 비스페놀 A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통조림들은 여전히 이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만들어져 우리 마트 선반에 올라옵니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통조림을 고르실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깡통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졌다면 그것은 이미 음식이 아니라 화학 물질 보관함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유리병에 담긴 것을 선택하시고 깡통 제품은 반드시 겉면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트에서 아끼신 몇천 원이 나중에 병원비 수천만 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흠집 하나가 이렇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독소는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밥솥 뚜껑을 열면 올라오는 따뜻한 김, 윤기 흐르는 쌀밥 한 그릇.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함께 해온 그 밥 한 그릇이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수입쌀.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수입산 현미입니다. 쌀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논에 물이 들어올 때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깨끗한 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물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소,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이 물과 함께 쌀 속으로 그대로 스며듭니다. 비소는 옛날 사극 드라마에서 왕이 죄인에게 내리던 사약의 주성분입니다. 카드뮴이 무엇인지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비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타 2타입0입니다. 카드뮴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뼈가 마치 녹슨 쇠처럼 부서져 내리고 온몸이 너무 아프다 아프다를 외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독소들이 몸속에 쌓이면 신장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손발이 저리며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그 증상들이 사실은 매일 드시는 밥그릇 속에 쌓인 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수입산 현미를 드시는 어르신들께 더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금속은 쌀의 껍질 부분, 즉 쌀겨층에 훨씬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현미는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입니다. 건강을 위해 고르신 현미가 오히려 독소를 더 많이 품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쌀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격이 유독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국산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쌀만큼은 절대 가격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면 그 밥과 함께 매일 식탁에 오르는 반찬들은 어떨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밥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채소와 양념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손발이 자꾸 저리고 어지러우며 이유 없이 구역질이 난다고 하십니다. 기억력도 부쩍 떨어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 그냥 나이 탓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르신들의 식단을 꼼꼼히 여쭤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산 채소와 고춧가루, 마늘을 오랫동안 드셔온 분들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농약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한 수입 채소와 고춧가루, 마늘입니다. 밭에서 채소를 키울 때 농약을 쓰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안전한 양만큼만 쓰도록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국가들은 기준이 매우 느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전에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 중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무려 250건이었습니다. 이 농약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깨끗이 씻어도 이미 채소 조직 속 깊이 스며든 농약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더욱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계를 공격하는 유기인계 농약은 몸속에 조금씩 쌓이면서 뇌와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은 파킨슨병과 치매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이 넘으면은 신경세포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농약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손상을 남깁니다. 어르신, 김치를 담그실 때 쓰시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늘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 밥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독소가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쌓이기 때문입니다. 국산 고춧가루는 색깔이 짙은 붉은 빛을 띠며
입자가 고릅니다. 수입산은 색이 옅고 주황빛이 돌며 윤기가 지나치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도 반드시 국산 표시를 확인하시고 가격이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양념 속에 이런 위험이 숨어 있다면 우리 민족의 혼이라고 불리는 그 음식은 과연 안전할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충격을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김장날 새벽부터 일어나 손이 빨개지도록 버무리시던 그 김치 냄새 기억하십니까? 배추 한 포기에 정성을 담고 좋은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을 넣어 만든 우리 전통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함께 해온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치가 우리 식탁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중국산 수입 김치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31만 2천 톤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8.7%나 늘어난 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이 드시는 음식점의 김치, 단체 급식소의 김치, 마트에서 저렴하게 파는 김치 중 상당수가 이 수입 김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최근 5년간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가 56건이나 됩니다. 보존료 기준, 초과, 미생물 기준 위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 검출까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부적합 김치들의 회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3%는 이미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통 김치는 자연 발효를 통해 유산균이 살아 숨쉽니다. 이 유산균들이 장 속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나쁜 균을 몰아내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수입 김치는 다릅니다. 빠른 생산과 긴 유통기한을 위해 보존료를 넣고 화학 첨가물로 맛을 냅니다. 이 과정에서 유산균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발효식품이 아니라 화학 물질로 김치 흉내를 낸 가공품인 셈입니다. 60이 넘으면 장 속 유익균의 수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장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산균은 없고 보존료만 가득한 수입 김치를 매일 드신다면 장 속 환경은 더욱 빠르게 무너집니다. 면역력 저하, 만성 소화장애,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구입한 채소를 미지근한 물에 씻었더니 조직이 몽땅 풀어져 줄기만 남았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품질이 이 정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은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만큼은 반드시 국산 배추로 담근 제품인지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음식점에서 드실 때도 김치 원산지를 당당하게 물어보실 권리가 어르신께 있습니다. 김치 속 보존료가 장을 무너뜨린다면 우리가 매일 음식에 넣는 간장은 어떨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많은 분들의 주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의 주방에 간장병이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국을 끓일 때도, 반찬을 조릴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늘 손이 가는 그 간장. 평생 써온 익숙한 맛이라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마 지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 그 병을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9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산분해 간장과 혼합 간장입니다. 2025년 4월 국내 유명 간장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또 다른 혼합 간장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무려 47배나 초과 검출되어 긴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전통 간장은 콩을 정성껏 발효시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만듭니다. 하지만 3분의 간장은 다릅니다. 콩 단백질을 염산으로 녹여 단 이틀 만에 화학적으로 뽑아내는 간장입니다. 염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쓰는 그 독한 약품입니다. 그 약품으로 만든 간장을 어르신께서 매일 드셔왔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과정에서 3-MCPD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인 결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은 신장 사구체가 서서히 숨을 멈추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산분해 간장을 99% 넣고 전통 양조 간장을 단 1%만 섞어도 혼합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 수 있습니다. 사실상 화학 용액을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드시고 계신 셈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간장병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식품 유형이라고 적힌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혼합 간장 또는 3분해 간장이라고 적혀 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십시오. 반드시 양조 간장 또는 한식 간장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9가지를 들으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발견하기 어렵고 가장 오랫동안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맛으로도 냄새로도 색깔로도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드시는 순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쌓여 10년, 2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무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10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업용 소금이 사용된 수입 가공식품과 젓갈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식용 소금과 공업용 소금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식용 소금은 여러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 중금속과 불순물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반면 공업용 소금은 원래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비누를 만들 때 쓰는 것입니다. 정제 과정이 전혀 없어 카드뮴이라는 독성 중금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업자들이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이 공업용 소금을 몰래 사용하여 저가 젓갈이나 수입 가공식품을 만듭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거나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수입 젓갈, 포장지에 한글 표시가 불분명한 가공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타이이타이병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카드뮴에 오염된 음식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의 뼈가 마치 녹슨 쇠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아프다, 아프다를 외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걷는 것도 앉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카드뮴은 신장에 가장 먼저 쌓입니다. 신장 세포를 하나씩 파괴하면서 심부전증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골밀도를 떨어뜨립니다. 60이 넘으면 이미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카드뮴까지 쌓인다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낙상사고, 어르신들께 정말 흔한 일 아닙니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카드뮴 중독에는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고 뼈가 약간 욱신거리는 정도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뼈에 골절이 생겼을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단계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한 젓갈, 한글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수입 가공식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절임류가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버리십시오. 그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신장과 뼈를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10가지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셨으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어르신의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10가지를 모두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께 공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힘을 드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김 어르신께 처방해 드렸고 3개월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3가지 방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의 입구를 차단하는 제거 단계입니다. 내일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실 때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간장 코너에서 뒷면 식품 유형을 확인하여 혼합 간장과 3분의 간장을 단호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쌀과 채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국산만 고르십시오. 셋째, 참기름은 뒷면에 국산 참깨 100%라고 적힌 유리병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통조림은 깡통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절대 집어들지 마십시오. 다섯째, 한글 성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수입 가공식품은 미련 없이 제자리에 두십시오. 어르신의 쇼핑 카트에 담긴 것이 곧 어르신의 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독소를 건강한 식재료로 채우는 교체 단계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 땅에서 정직하게 자란 국산 식재료와 농협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마트에서 아끼신 단돈 몇천 원은 나중에 병원비 수천만 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지출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몸속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해독 단계입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2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사과와 미역입니다. 사과 속에 풍부한 팩틴 성분은 장과 혈관 속에 박혀있는 독소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미역과 다심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카드뮴과 납 같은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흡착하여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배출시킵니다. 매일 아침 사과 1개와 따뜻한 미역국 1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서 늘 함께 해온 친숙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강력한 해독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런 작은 실천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밝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의 시작입니다. 3개월 뒤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김 어르신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어둡고 푸석하던 얼굴은 잘 익은 사과처럼 붉고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부어있던 손발은 가벼워졌고 신장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뜨겁게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고 즐겁습니다. 손주들에게 직접 키운 텃밭 채소로 밥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냉장고와 찬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어르신들께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분의 고통스러운 투석을 막고 한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